자, 여러분 1번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를 보시면 동일한 단어의 형태만 달라요. 이 말은 토익 문법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줄 지은 부분, 앞부분과 뒤쪽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keep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customers. 이 keep 동사가 있으면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을 치시다 보면 keep 동사가 조금 빈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eep 동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keep 동사는요, 뒤에 보호가 옵니다. 보호가 온다는 말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eep 동사 뒤에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형용사나 명사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쓰임새는 keep 동사 뒤에 보호가 오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목적어가 오고 그런 다음에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혹은 명사가 정답이 되죠. 자, 이 두 가지 keep의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문장 종류 5개 중에서 5형식에 해당되고요. 보호가 바로 오는 경우는 2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위에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keep 동사 뒤에 customers. 자, 목적어가 되겠죠? customers라고 하면 고객이에요. 목적어가 왔고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밑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에는 정답이 보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가 되는 것은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가 보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익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보호 자리에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형용사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A번은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아웃되고요. B번은 interest 라고 하면 명사 혹은 동사가 돼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죠. C번과 D번을 보시면 뒤에 ing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ed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ing랑 ed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분사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ing가 붙어 있거나 ed가 붙어 있는 거를 분사라고 해요. 분사는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 뒤에 ing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ed가 붙어 있는 형용사는 그냥 분사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랑 D 중에서, 즉 ing랑 ed 중에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고르는 방법은 우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셔서 뭐뭐 하는 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은 ing를 답을 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했을 때 뭐뭐 된, 뭐뭐 되는 수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의미상 수동으로 해석이 되면 ed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뒤에 ing일 경우는 어떤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명사류를 말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는지를 살피셔도 정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목적어 유무를 살펴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keep 동사가 있고요. 뒤에 customers 고객입니다. 고객인데 고객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고객, 관심을 가지게 된 고객 이렇게 되겠죠. 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고객이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고객이에요. 흥미를 가지게 된 고객이에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체가 되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ed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ing를 넣고 싶으면 마케팅 부서라든지 어떤 기업체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기업체는 하게 하는 주체가 되죠. 그러면 고객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체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했을 때 D번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쓰겠죠. 왜냐하면 훨씬 간단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밑줄 부분 뒤쪽을 볼게요. 뒤에는 전치사군이 있는데 어떤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습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없다는 것은 수동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E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keep 동사, 혹시 여러분이 시험 치시다가 이 keep 동사가 나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항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Our marketing department is trying to keep customers interested in the new line of the products. 우리 마케팅 부서는 새로운 제품 라인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앞쪽을 보시면 although라고 하면 접속사예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as the employee of their world 라고 있고요. 그리고 comma, 그리고 뒤에는 Mr. Kim couldn't attend the ceremony due to a minor car accident 해서 뒤쪽은 문장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although라는 것은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는 여러분 분명히 주어 동사 어떤 문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줄 친 부분 뒤쪽을 보시면 as the employee of their world에서 이거는 올해의 사원상으로 라는 구입니다. 즉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은 아니고요. 구예요. 그러면 접속사인데 뒤에 왜 문장이 아니고 구가 왔는가? 그 얘기는 제가 이번 문제 마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문제 정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 밑줄 친 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뒤쪽은 구고요. 그리고 콤마 찍은 뒤쪽은 보시면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은 구와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랑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혹시 A, B, C, D 보시다가 to 부정사가 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g가 오면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ed가 오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셔서 목적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면 to를 정답을 하시고요. 뭐뭐 하는 으로 능동으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ing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뭐뭐 되는 수동형으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ed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to 부정사랑 ing랑 ed 구와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답의 후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D를 보시면 A번은 ED가 있고요. B번은 ING가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자, C번을 보시면 nominate라고 하면 지명하다 라고 동사예요. 그리고 D번은 nominee라고 하면 명사죠. 후보 지명자. 그래서 정답이 안 됩니다. 자, 답은
A하고 B가 되는데 A번은 ed이기 때문에 뭐뭐 된 해서 후보 지명이 된 수동으로 해석이 되겠죠. 후보 지명이 된 수동으로 해석이 되고요. B번은 후보로 지명하는 해서 능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셔서 뒤에 어떤 단어를 받는지 다 가셔서요. 해석하시고 또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 뒤에 받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뒤에 보시면 Mr. Kim에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Mr. Kim이 받는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사원상으로 지명하는 Mr. Kim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번을 넣어볼게요. 올해의 사원상으로 지명이 된 Mr. Kim. B번 올해의 사원상으로 지명하는 Mr. Kim. 자, Mr. Kim은 사원이죠. 그러니까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Although nominated as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Mr. Kim couldn't attend the ceremony due to the minor car accident. 비록 올해의 사원상으로 지명이 되었을지라도 Mr. Kim은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차량 사고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요. 제가 정답을 파악해 봤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인 명사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뒤쪽을 보시면 마찬가지 전치사는 있는데 어떤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전혀 안 보여요. 그죠?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고요. 그리고 분사 구문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although 접속사가 왜 있는지 설명하기로 했죠. 자, 잠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뒤에 as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이 부분 하고요. 이 부분 합해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사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인데 이렇게 분사 구문일 때는 앞에 접속사를 살리셔도 되고요. 또 접속사를 생략하셔도 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생략을 안 하시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경우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